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존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찝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좋으면 또 너무 좋고요. 힘들 땐 또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러한 또 극단적인 시장을 우리가 확인할수록 어떤 종목을 미리 내 포트에 잘 선점을 해야 되는지 종목 고민이 가장 클 시기이실 텐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와, 요즘에 얘기했다 하면 이런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거의 뭐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자,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금 내가 신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매력도가 어떤 종목이 가장 클지 이 시간에 저희가 또 3가지의 선물 준비했잖아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대표님과 더욱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지금 기존 14%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죠. 이제 6월 말부터 적용이 되는데,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을 오늘 기관이 다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2조 7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줬던 시장이고요. 자, 오늘 대형주의 급등의 사실 상승 동력이 뭘까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다음 주에 방한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전자닉스와 또 LG, 네이버까지 만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단숨에 상한가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도 유동성은 뭐랄까 극단적인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급등하고 코스닥은 급락하면서 오늘도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던 하루입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신제품 출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6%의 급등했고요. 특히 삼성전기가 주당 2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느덧 시총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대형주의 강세 여실히 볼 수 있었고요.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주의 수급 공백 속에 오늘 일부 로봇주만 선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 회복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볼게요. 코스피는 플러스 3.55% 상승한 8,476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2.68% 하락한 1,074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온도차도 보이고 너무 오를 땐 크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땐 떨어지고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내가 갈피를 좀 잡아야 되나, 종목고민 진짜 심하실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지 이분만큼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 해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동 송대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항상 지난주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좀 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간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잡는다고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흔들리는 장에서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그런 걸 참 잘 잡아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생방송 도중에 또 유망하게 얘기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률 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결국 누구와 시장을 보느냐의 차이죠. 우리 대표님이 이러한 수익의 기회, 또 기회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덕전자 현재 118%, SK하이닉스는 대단합니다. 90%의 빨간불이고요. LG 이노텍은 언제 저렇게 갔을까요? 140만 원이 넘었네요. 192%, 현대차 47%, HD 현대중공업 33%, 현대오토에버가 107%입니다. 와, SKC 10%, 로보티즈 20%, 레인보우 로보틱스 13%, 효성중공업이 15%의 빨간불을 켜면서 역시 주식은 정보가 아니고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혼자 찾기 어렵다. 오늘의 시장은 어떤 쪽이 주도를 했고 어떠한 흐름과 수급을 가져갔는지 잘 파악해서 명확하게 올라가기 그 직전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방송 50분까지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의 인사이트는 주식 공부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와, 대단합니다. 현대오토웨이버가 100%가 넘어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한 10%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적어 보여요. 이게 네. 수백 퍼센트의 빨간불을 워낙에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방송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벌써 어느새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교실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좀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진도 교육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지만 빠르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8,400선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가 육박을 폭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조정 쏠림이 좀 심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또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삼전닉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계좌가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닐 거라는 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 한번 우리 짚어보면서 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또 15거래 연속 코스피를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만 확인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HBM 전방 업황 개선 주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LG 스테인리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AI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 현대차 중심으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젯밤에 그저께부터 이틀 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걸렸던 종목이 사실은 LG CNS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정말 짜증이 좀 많이 났습니다. 딱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상한가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를 또 못 기다려주고 올라가 버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약속하지만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결국적으로는 코스피가 어떤 지수의 장세라기보다는 개별주 장세였던 거죠. 삼전리스가 결국 시장을 이끌었고 거기에 LG 향에 대한 주기가 있겠죠. LG전자와 LG CNS가 모두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졌어요. 코스피 시장도 하락이 7, 상승이 3.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1, 하락이 9, 상승이 1 정도, 9대1 정도 비율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이상하다의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고르는 건 아주 위험한, 아주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장 보시면 사실은 오늘은 LG,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장을 올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러면 삼전닉스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타점을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공부방에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거 보시면 사실은 코스닥은 지금 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120선에 지금 근처에 왔죠? 이때쯤에 사실 코스닥은 저는 승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반도체 쪽이 쭉 빠지는 날은 결국은 순환매로 항상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죠? 이쪽으로 많이 순환매가 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가 쉬어가는 날은 코스닥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코스닥은 좀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현재는 좀 많은 좀 뭐랄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저희가 찾아드리고요. 그러한 종목의 고민 주식 공부방에서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상승률 표 보고 갈게요. 자, 누구는 힘든데 누구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시장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의 투자의 인사이트, 투자의 전략 그리고 그런 기회의 흐름 꼭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성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 네. 대표님 워낙에 선물도 잘하시니까요. 네. 어떤 경제적인 일정을 또 체크해야 될까요? 네. 앞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음 달은 어떻게 되죠? 월봉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우리 5월 첫째 날을 생각해 보시면 5월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작을 해서 월봉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그 상승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6월 달도 새로 시작하면서 월봉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 오늘 상승이 났으니 빨리 타야 돼라기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우리 눌림목에서 항상 매수 타점을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글로벌 경제 일정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 졸트 구인 건수랑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6월 올라 있을 고용 보고서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죠. 사실은 다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구인과 관련된 것도 지수예요. 근데 구인이 결국 왜 필요하느냐? 왜 이 지수를 알아야 되느냐? 결국 회사가 잘 되면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고용 이 지수가 좀 좋다라고 하시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경계심이 그죠?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더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화요일 날 있을 졸트랑 마지막 날에 있을
비농 고용지수 보고서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 나라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장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미국장 목요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또 미국장에 대한 시작도 보시면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결국에는 금리에 어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기 때문에 요 세 지수를 같이 보시면 좋고 마지막 금날날은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죠? 이날도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좀 장이 많이 좀 하락으로 볼 수도 있다. 왜? 만기일 날은 좀 장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망설이는 순간 사실 기회는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어떠한 체크,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될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까지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표 보고 갈까요? 자, 이러한 흐름, 우리도 이 계좌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저희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덕전자부터 효성중공업까지 많게는 지금 192%, 최소 수십 %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러한 기회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더욱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수익 리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부터 볼까요? 네. 이건 언제 이렇게 갔을까요? 이게 118%의 빨간불입니다. 전자장비업 중에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15%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사실은 와, 대덕전자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까라고 네. 사실 분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 이평선을 따라가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덕전자를 보실 때 그 표를 보시면 5일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5일선. 네. 5일선, 11선이 사실은 조금씩 밀렸지만 밑꼬리 달고 다 올라왔거든요. 이럴 땐 여러분들께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 여기 보시면 요 기준도 있었고 이 지점 다 매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그저께죠? 어제였겠죠? 어제도 사실 대덕전자가 그 전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밀렸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이때 좀 터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지금 대덕전자를 끝까지 가고 싶다가 이 시장에서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당분간은 계속 5일선 매매로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주식 공략방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저희가 요 부인이겠죠? 요 부인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조금씩 한두 번씩은 매수의 타점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밑골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따라가기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타점들을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 상태의 LG 이노텍은 섣불리 진짜 들어가기 어렵고요. 네. 들어가더라도 눌림목에서 아주 여러 번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지 가져갈 수 있지.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 보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래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오토에 보죠. 이제 5월 6일 날 저희가 이제 주식방에다가 무료 우리 같은 주식 공부방에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었죠. 네. 지금 107.2% 오늘 현대자동차, 현대차형들도 많이 올라주면서 현대오토에도 올라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사거래일 연색하라고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다시 전고점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뚫고 오늘 아주 길게 뚫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여기서 잡으면 거의 상투죠. 상투인 거고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더 좀 많이 꺾였을 때만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이 시장은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좀 가져갈 수 있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HL 만도예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월 며칠이었죠? 8일 날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5월 11일 날 이제 우리 같이 공략을 했던 건데 HL 만도 보시면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그죠?
저점을 올라가고 있고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에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충분히 금방 전 고점인 74,000원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7만 원 정도가 이제 1차 정도의 우리 청산 가격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죠. 포스코 DX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이기도 하지만 IT 서비스업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지 CNS 같은 게 IT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포스코 DX도 사실은 거기에 약간 힘을 입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정도 거의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요 위에 아직 좀 소화해야 될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래량이 조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실 포스코 DX는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는 저희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운수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현대차가 오늘도 많이 올랐고 현대오토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얘기된 게 뭐였죠? 분명히 요거는 현대의 같은 집안이잖아요. 네. 어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지 특수모tor 차량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많이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개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도 좋고 영업도 좋아요. 그다음 퍼도 낮습니다. 저평가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들어가는 것도 같이 주식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보고 따라갔다가 물리고 급등 뉴스 나왔다가 또 뒤늦게 쫓아가고 뭐 이런 악순환을 저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송대섭 전문가님이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시장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이 전략을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장에서 사실 계좌가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와 시장을 보느냐일 텐데요. 자, 송대섭 전문가님과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의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흐름 현 시점에서도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 보고 갈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쪽집게와의 시간은 이제 AI 내에서도 AI 하드웨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전에 AI 하면 사실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기판이라든지 뭐 MLCC라든지 약간 전력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사고 있고 밸류를 훨씬 AI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쪽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AI를 돌리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추후의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AI도 결국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고 AI 로봇도 결국은 저희가 이제 피지컬 로봇과 뭐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네.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는 좀 장착이 되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먼저는 우리가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쪽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시장이 더 커진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더 강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AI 하드웨어인데요. 미국 빅테크 고성능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서버나 데이터를 만들려면 결국 기계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도 들어가야겠지만 기계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기계에 대한 폭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칩 출하량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BM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크 업계가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PCB 리드 타임 장기화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좀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구글 AI 핵심 서플라이 체인 진입.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구글도 결국에는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체인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AI처럼 여러분 GPT라든지 뭐 오픈 AI 써봤으면 간단하게 썼었어요. 명령 프롬프트를. 네.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상당히 길게 써도 알아서 돌리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을 길게 쓰고 긴 명령 프롬프트를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해석을 빨리 이렇게 가동을 해서 다 알아듣고 답을 줄 수 있느냐가 네. 결국은 이 LLM이라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확대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MLB 멀티레이어 볼드인데요. 요 비슷한 거예요. 여기 위에 거. 이거랑 같이 고부가 가치화의 시장이 지금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 테마보다는 뭐죠? AI 시장, 이쪽 반도체 시장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조정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사실은 현명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ML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되게 어려워요, 말이. PCB 초고다층, MLB, 뭐 데이터 전송 확장시키고 노이즈 감소, 발열 개선 말이 어렵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로를 갈 때 2차선, 3차선 도로를 가죠. 근데 이 MLB 같은 경우는요. 50차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원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이제 휴스턴 같은 데 가시면 어때요? 왕복 20차선, 왕복 막 30차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진짜 많아도 빨리 달려요. 그만큼 이제 회로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데이터를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초고다층 이런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량도 빨리 넘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의 이제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와 아티스트,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모두 다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잠시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다음은 이제 AI의 서버 부품 전쟁이다라는 사실 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I 하드웨어의 상승의 추진력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상승의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 시점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은 증명해 드렸던 바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이 AI 하드웨어 쪽에서도 내가 현 시점 미리 좀 들고 가야 되는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는 전략으로서 가져가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한번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는 지금 저희가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어요. 하지만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오시면 못 보시니까요. 꼭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아, 이 종목이군요. 와, 네. 이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긴 한데 차트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좀 덜 갔네요, 대표님. 그걸 안 갔다고 해야 되나요? 덜 갔다 안 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많이 갔어요. 많이 갔나요? 네,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좀 쉬나요? 조금 고점이지만 충분히 눌리면 좀 좋고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씩은 분할로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시장. 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어렵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요. 글로벌 초고다층 아까 말한 MLB PCB 시장의 독보적인 탑티어입니다. 여러분 탑티어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고다층 초고다층 18층 이상 20층까지도 높은 건데 요즘은 40층까지 갑니다. 40층. 이제 그 이상 50층까지면 최고겠죠. 지금 이 회사는 현재 40층까지는 충분히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AI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부분 기술력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와.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TTM 같은 회사가 있죠. 데이터 센터나 AI 가속 기약 매출 집중도를 압도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다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이 참 좋은 회사가 참 많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직소진입니다. 엔비디아의 수혜를 직통으로 받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요,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 한번 볼게요. 매출이 3,403억이고 영업이익 672억인데요. 사실 이 영업이익 672억이 여러분 2023년 1년치 영업이익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분기 실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더 매출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19점에서 21.7% 달성했는데 제조업에서 저희도 한번 얘기 들었지만 한 18% 이상 넘어가면 거의 최고 영업 수익률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거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뒤에가 조금 더 있겠지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 이때도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타서 그죠? 96,000원에서 16만 원까지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이 깊어요. 조정이 꽤 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깊어요. 5월 달 내내 기조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우리는 잡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영업도 좋고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고 있고 네. 저 반도체 메모리에 관련된 기판주입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져가야 돼요. 우리 이제 삼전리스 못 잡으신 분은 잡아야 돼요. 하지만 섣불리 잡으면 안 된다. 왜?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고점에서 좀 대비 떨어진 거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이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같이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저랑 토론하고 얘기하고 알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이 저점이다라는 거네요. 이 종목은 더욱더 갈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식 공부방에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 꼭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AI 내에서도 하드웨어, 특히나 현 시점에서도 더 우리가 소외될 이유가 없다.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라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료 지금 알려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쪽집게 과외 시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반도체 내에서도 반도체 미세공정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AI 시대의 승부는 이제 보다 더 작고 보다 더 촘촘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TSMC도 이제 더 작은 공정 경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공정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질수록 이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일 텐데 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일단은 미세공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공정이에요. 반도체다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잖아요. 근데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전공정인데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것도 있었죠. 굉장히 가져왔던 그죠? 그 시각. 네. 시각 기준, 시각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미세공정입니다. 미세공정이라는 건 결국 말 그대로 미세하게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로에다가. 그렇죠? 글로벌 빅테크 AI 전용 반도체 고정 미세화 경쟁 촉발. 결국은 얼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그 촘촘하게 네. 그 불량 없이 좋은 수율로 만들어내는가 경쟁력이거든요. 사실 반도체를 만들면서 디스크를 만들 때 웨이퍼를 만들 때 사실 불량이 나와요. 이 불량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되거든요. 이 경쟁 촉발이 되고 있고 HBM4나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이 극자외선 공정입니다.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긴 너무 해요. 예, 극자외선 네. 뭐 인쇄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스그래피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따로 공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아주 세밀한 반열선을 마스크에 반사를 시켜서 회로에 새기는 거예요. 이 미세공정이 필요한 건데 이 미세공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공장을 지을 때 큰 기계들 한 번 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미세공정은 매번
매번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이 소모성 제품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삼성이나 현대가 매번 사야 되는 거예요. 매번 수급을 해야 되는 거야. SK 하이닉스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자에선 공정 도입이 필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나노 한계를 돌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방 대기업 누구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가동률이 풀입니다. 풀.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 당연히 이 회사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핵심은 소모성 구조와 독점적 기술. 방금 얘기한 거죠.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점 기술로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감각에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EUV, FR 이게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다. 국산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케미컬 원재료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이 회사가 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현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EUV 공정 사용량 자체가 폭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해 주신 걸 텐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미세 공정 안에서도 EUV 소재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걸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반도체도 굉장히 세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도 미세 공정 쪽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어려우니까 그냥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 많고 많은 수백 개의 종목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볼게요, 교수님.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오늘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자,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거든요. 이거는 봐도 절대 몰라요. 이 듣기만 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반도체 내에서도 초미세 공정에 관련해서의 탑티어급인 이 종목을 꼭 확인하시라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 종목이군요, 대표님.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구나라고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왜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일까? 이거는 단순 그냥 소재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워낙에 넓어요.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뭐 소부장주에서도 전공정, 후공정에 따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세 공정, 아까 말씀대로 이 EUV 과정에서 가장 탑픽 종목인데 역대급 실적입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666억에 39.4% 급증했어요. 영업이익이 20%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 원래 이 정도면 더 많이 가야 돼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요즘에 반도체 이쪽이 워낙에 잘 가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EUV 감각의 소모성이라고 그랬죠? 계속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국산화 및 대기업 내 독점 공급.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안 볼 수가 없네요. 안 볼 수가 없어. 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약간 좀 지수사 느낌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최적의 타점입니다. 장기 이평선 현재 바닥권에서 머문 정석적인 눌림목, 주가 눌림목 구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많이 부담 덜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 거고, 부채 비율이 60%대에서 현재 초우량 재정 상태입니다. 그죠? 중국 자회사가 있었는데요. 매각을 통해서 돈을 많이 회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 사실 때 뭐부터 봐야 돼요? 재무제표부터 봐야 돼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볼 줄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넘어 글로벌 배터리사 노스볼트인데요. 노스볼트사의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공급을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음극재, 2차 전지의 음극재를 또 개발을 했어요. 이 회사가. 결국은 EUV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뭐다? 노스볼트에다가 또 하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배로 늘어나죠. 그렇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다? 아직 덜 갔다.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작년 대비보다는 올랐겠죠. 지금 지수가 올라왔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작년 대비 올라왔지만 사실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반도체에 비해서 지금 이제 55,000대에서 오늘 장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자리에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 좀 전에 들었던 종목은 분할로 무조건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점에서의 약간 빠진 자리지만 이건 아직 거의 눌림목 구간이에요. 이제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모양이. 아시겠죠? 이때도 수급이 나와줬고 이때도 수급이 지금 한 2번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급을 받으면 충분히 금방 65,000대 빼고 전고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EUV라든지 뭐 첨단 패키징 기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가격만 봤다면 요즘에는 이제 기술력까지 잘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훨씬 상승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을 확인해야지만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굳이 우리가 왜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결국 뭐 정보라는 것보다 이제 해석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같은 뉴스가 나와도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물리잖아요. 저희는 단순히 종목만 던지는 방송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읽는 시선 또 타이밍까지 저희가 핵심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실시간으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2가지의 종목 자료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은 또 어디 쪽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자 쪽이에요. 전자 쪽. 역시 뭐 그쪽으로 가야 돼요. 섹션으로 네. 보면 기타 전자 부품 이쪽 제조업으로 들어가긴 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또 AI와 어렵네요. 또 좀 반대쪽으로 깊게 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또 전력 전자와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좀 세트라고 보시면 될 더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대표님. 바로 한번 볼까요? 네. 네. 히든 종목으로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바로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앞에 나왔던 2 종목 모두 실적 좋아요. 이 종목도 실적 서프라이즈 1분기 영업이익이 217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재정적으로 좋고요. 완벽한 흑자를 전환한 동사라 보시면 되고요. AI 전력 독점력입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이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장비는 BBU예요. 배터리 백업 유닛인데 우리가 과부하거나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죠. 이것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인 거고 이때 보면 고전압 파워 모듈 글로벌 빅테크 공급이 가시야. 고전압 파워라는 건 초고압 전압 전력 많이 말했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계속 초고압 전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을 글로벌 모듈, 파워 모듈을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압도적인 수준, 원래 ESL이에요. ESL, 전자가격 표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 어떤 마트를 가게 되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인하죠. 그러니까 이런 띡띡띡 바코드 찍고 하시는 거 있죠? 이 전자가격 표시를 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TV랑. 하지만 지금 어때요? 글로벌 시장 2위를 현재 고수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 잘 몰라요. 이 ESL이라는 게. 현재 누적 수익이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대규모 수주장과 항복부 이미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탄탄한 재정과 그다음에 ESL 기존에 원래 있던 시장에다가 데이터 관련된 파워 모듈 글로벌까지 공급을 한 회사라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회사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그 회사 내 거버넌스겠죠? 어떤 지분에 대한 구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거버넌스의 노이즈를 모두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사실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해서 완벽하게 해소한 바닥권이다. 바닥권. 최적의 매수 타점입니다. 5월 초 실적 발표 후 아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에 3주간의 충실한 가격 기간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미 조정 끝났어요.
지금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궁금하시면 네.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들어서는 어찌됐든 이제 ESL이라는 본업 턴어라운드에 관련해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차트는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프라이 이제 5월달에 그죠? 이제 5월이죠. 5월에 이제 좀 사실은 조금 튀긴 했어요. 네.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튀긴 하죠. 하지만 차트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계속 요 구간이에요.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때 한번 최고점 24,700원을 찍고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됐죠? 계속 3주간 조정 주고 한번 반등 저점 다시 왔습니다. 사실 이 라인 때 뭐다? 지금 공략 바로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왜? 흑자 기업이고요. 파워 모듈 하고요. 재정 탄탄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고 계속 수조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목이 올라가야죠. 단지 약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목을 받게 되면 어떻게? 전고점 금방 깨고 슈팅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의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ESL 관련해서의 매출도 확실하게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빅테크 공급 가시아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한 전력의 모멘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이 정도로 이제 상승 초입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증권가에서도 사실 목표 주가를 충분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기 급등을 또 어디서 할 수 있을지 또 밸류 부담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히든 종목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사실 네. 이제 오늘처럼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이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니까요. 현 네.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눌림목을 기다리는 접근 전략이 훨씬 유효하다라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오, 네. 사실은 어떠한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 바로 잡아라라고 일단 할 수는 없어요.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폭락하게 되면 내가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결국 손해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눌림목 조정을 주는 장을 보고 조정 때 조금씩 내가 마음에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분할로 봐서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들어갈 때도 확실히 손절가와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또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왜 들어갔는지, 왜 이 회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이 회사는 이렇게 또 흑자가 났는데 네. 아직 안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 네. 삼성전자 언제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짧게 한 종목만 더 드리면 오늘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전반적인 그런 관련주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대표님 보셨을 때 이제 실적 기반까지 확보를 했었을 때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업종을 딱 하나 다른 걸 뽑자면 다른 어디 보자면? 쪽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아니면 어디 쪽을? 저는 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네. 우리 코스닥 시장에 가려면 그렇죠. 코스닥이 사실은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가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사실 코스닥 100위 안에 있는 기업이 네 군데밖에 네, 없어요. 제약 바이오가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더 올라가 줘야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고 그래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랑 조금씩 키 맞추기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좀 좋아져요. 지금 삼전리스 안 가신 분들 힘들잖아요. 네. 코스닥이 가져야 돼요. 소부장주가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가져야 네. 된다. 그 전략은 같이 네. 우리 주식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